안녕하세요.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속담을 인간으로 만들면 딱 이 남자일 것 같다는 남자와 결혼하고 그 결혼을 절절히 후회했던 30대 여자입니다.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남자가 너무 좋고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남자친구는 친구들과 함께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남친 포함 총 3명이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한 곳이 아니라 2곳이라고 했습니다. 나름 인기 많고 잘 된다고 했고 친구들과 함께 이 카페를 프랜차이즈로 키우고 싶다는 포부가 있었죠. 남친은 남자답고 시원시원한 성격인데다 성공하고자 하는 욕심과 포부도 커서 멋져 보였습니다. 돈도 시원시원하게 잘 쓰는 데다 그 전에도 사업을 여러 번 했어서 그런지 다양한 경험도 많고 뭐든지 진취적이고 적극적이었어요. 저는 그런 남친을 보면서 저희 아빠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분이 저희 아빠신데요. 저희 아빠는 가진 거 하나 없이 시골에서 도시로 상경하셔서 식당에서 허드렛일하고 주방일 배우고 나중에는 악착같이 요리 배워서 주방장까지 하시고 그리고 본인 가게까지 만들어서 성공을 시키신 분입니다. 아빠는 보쌈 정식 전문점을 운영하시는데 음식이 깔끔하고 정갈하게 나와서 단골도 많고 오랫동안 지역 맛집으로 잘 운영을 하고 계세요. 저희 아빠가 보면 성격이 남자답고 뭐든 적극적이고 진취적이신 편이었고 책임감도 강하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빠 같은 남자랑 결혼하면 나도 잘 살겠구나 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빠한테는 쑥스러워서 그렇게 말한 적은 없지만 제 이상형이 아빠 같은 사람이기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남자가 딱 저희 아빠 같은 사람이었어요. 요식 관련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것도 그렇고 자신감이 넘치고 뭐든 적극적이라는 것도 비슷했죠. 아빠 같은 사람 만나고 싶다고 잘 그랬는데 정말 그렇게 됐구나 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좋은 마음으로 만나오다가 8개월 만에 결혼 약속도 했어요. 남친이 그때 카페 부분 공사 때문에 목돈이 좀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돈이 좀 부족하다고 했고 결혼 비용은 반반 보태기로 했습니다. 저희 아빠가 좀 보태주실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우리끼리 할 수 있다고 했고 또 제가 일하면서 모아놓은 돈도 있으니 반반하는 게 깔끔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아빠는 그럼 다음에라도 돈이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남친도 능력 좋고 결혼에 있어서도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하는 사람이었기에 굳이 아빠의 도움까지 받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결혼식도 호화 호텔에서 화려하게 치렀고 신혼여행도 일주일간 몰디브로 다녀왔죠.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게 다 그럴듯하고 있어 보였는데 그게 다 속빈 강정이었다는 걸 깨닫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허세와 실체를 바로 알게 됐거든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일단 결혼 비용을 반반 하기로 했었고 당연히 집값도 반반을 했는데요. 저는 당연히 남편이 내는 돈은 남편이 원래 모아놓은 돈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냈던 결혼 비용은 제가 모아놓은 돈이었기에 남편도 그런 줄 알았죠.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남편이 쓴 결혼 비용이란 건 전부 대출이었습니다. 어이가 없었죠. 돈이 없으면 없다고 처음부터 얘기하고 대출을 해야 된다고 하던가요. 그리고 솔직히 따로 모아둔 돈이 없다고 하면 그 사정에 맞춰서 결혼식이든 신혼여행이든 형편에 맞게 잡았을 텐데 돈 걱정 말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큰소리 탕탕 쳐놓고 나중에 보니 다 갚아야 될 빚이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저는 그간 모아놓은 돈을 결혼 비용으로 냈는데 남편은 그게 전부 빚이어서 갚기는 같이 갚아야 되는 실정이 됐던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고 속은 기분까지 들었는데 남편은 도리어 자기가 다 갚을 거니 저한테는 신경 쓰지 말라고 큰소리 치더군요. 제가 어떻게 신경을 안 쓸 수 있겠나요? 결혼해서 부부가 되면 경제적인 것도 공유해야 하고 빚에 대한 부담은 당연히 저도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요. 하지만 남편이 워낙 큰 소리를 쳤고
운영 중이던 카페도 매출이 좋다고 했으니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더 황당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장사가 잘 돼서 2개나 운영한다는 그 카페는 알고 보니 2곳 다 폐업 직전일 정도로 장사가 잘 안 됐었거든요. 손님이 아예 없는 정도는 아니지만 일단 가게세가 워낙 비싼 곳인 탓에 그 정도 매출로는 가게세 내는 것도 버거울 정도였던 거죠. 심지어 그걸 남편 혼자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 2이나 공동사장이 더 있잖아요. 가게세 내고 얼마 되지도 않은 남은 매출을 3등분을 해야 되니 한마디로 남편이 벌어오는 돈은 거의 없는 수준이었던 겁니다. 그럼 여태까지 어떻게 그런 생활을 유지했냐고요? 그 전에 벌어놓은 돈 까먹거나 야금야금 카드 돌려막고 대출 쓴 거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그 허세와 허영을 떨었던 겁니다. 결혼하고 나서 남편의 진짜 실체를 알게 되고 저도 기가 막혔죠. 남편의 카페가 그렇게 매출이 안 좋다는 걸 결혼 전엔 몰랐냐고요? 네, 저는 솔직히 몰랐습니다. 일단 남편의 카페는 굉장히 목이 좋은 곳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제가 연애할 때도 이런 데는 가게세가 정말 비쌀 것 같다고 했었어요. 남편도 한다는 말이 가게는 목이 반이라며 몫이 안 좋으면 다른 게 다 필요 없다고. 괜히 비싼 돈 주고 이런 자리를 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자신만만하게 얘기하길래 그 정도 비싼 세가 감당이 될 정도로 매출이 좋구나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전혀 아니었던 거죠. 게다가 남편과 동업자인 친구들은 마케팅 비용도 엄청 쏟아부었다고 했어요. 비싼 돈 주고 인플루언서들 초대하고 블로그 마케팅하고 체험단 쓰고 그렇게 홍보를 하면 당장은 바짝 잘 되지만 결국 그 후에는 팔이 날리고 그런 식으로 반복되었습니다. 왜냐면 남편의 카페는 길게 봤을 때 경쟁력이 별로 없었거든요. 커피 맛도 그저 그렇고 인테리어도 중구난방인데 음료와 디저트 가격만 비싸고 이거다 싶은 시그니처 메뉴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한마디로 남편이나 친구들이나 겉보기에는 좀 그럴듯하게 꾸며놨지만 실상은 잘 될 만한 구석이 별로 없었던 겁니다. 저는 남편의 말만 듣고 카페가 너무 잘 돼서 2호점까지 낸 줄 알았는데 그것도 다른 지점에 내면 좀 잘 될까 싶어서 무리해서 연 거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의 카페는 홍보로 반짝했다가 다시 손님이 없어지고 또 홍보로 반짝했다가 없어지는 그 과정을 반복하다가 결국은 폐업했습니다. 저랑 결혼하고 1년 반 만에 폐업한 거였죠. 카페를 그렇게 말아먹고 남은 건 빚밖에 없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남편은 차라리 잘 됐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동업을 했지만 사실 별로 잘 맞지 않았고 그 친구들 때문에 가게가 잘 안 된 것도 있다면서 탓을 하더라고요. 이렇게라도 정리를 해서 다행이라고 했죠. 남은 빚 중에 남편 몫은 시부모님이 갚아주셨어요. 시부모님도 돈이 많고 여유가 많아서 갚아준 건 아니고 노후 자금을 땡겨서 갚아주신 거죠. 그것만 봐도 부모님께 죄송하고 정신 차려야 되는데 또 사업을 하겠답니다. 자기는 늘 사업만 했던 사람인데 이제 와서 취업할 수도 없지 않냐면서요. 사실 그건 맞는 말이었어요. 취업을 하려고 하면 취업에 관련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남편은 20살 때부터 이것저것 장사를 했기 때문에 취업에 관련된 준비는 전혀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게 남편은 이번엔 온라인 마케팅 업체를 운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장사하면서 마케팅 업체를 많이 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줄도 있고 방법도 다 안다면서요. 그리고 아는 형님이 그런 일을 했었는데 그 형님하고 같이 해보면 될 것 같다고 했죠. 친구들과 동업으로 사업 망하고 다시는 동업 안 하겠다더니 또 동업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남편을 만류했지만 남편은 같은 소리만 계속했어요. 자기는 취업을 안 해봤고 사업밖에 안 해봤기 때문에 사업 안 하면 뭘 하겠느냐고, 집에서 놀고 먹는 수밖에 더 있냐고요. 저는 차라리 아버님이 작은 목재 공장을 운영하시는데 거기서 일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데서 일하는 건 폼도 안 나고 자기 적성에도 안 맞는다며 죽어도 안 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정말 그놈의 허세가 골수까지 스며든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전 호탕해 보이고 시원시원해 보였던 성격은 사실은 대책 없고 앞뒤 분간 없는 데다가 철딱선이 없는 성격이었던 겁니다. 저는 반대했는데 남편은 제 얘기는 듣지도 않았어요. 게다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니까 저 몰래 저희 아버지까지 찾아갔더라고요. 사업 계획서까지 뽑아들고 가서는 저희 아버지에게 설명과 설득을 했습니다. 저희 아빠도 안 된다고 거절하셨으면 좋으련만 사위가 그렇게 부탁을 하니 거절하기 힘드셨던 것 같아요. 결국 도와주신다고 했고 이 근방의 음식점들 사장도 많이 알고 있으니 거래처 소개도 많이 시켜주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감사하다고 넙죽 절 올리고 저희 아빠의 도움을 받게 되었어요. 저는 그 사실을 초반에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어떻게 우리 집에까지 손을 벌리려고 하나 싶고 부모님께도 죄송했죠. 하지만 아빠는 남자가 뭘 해보려고 하면 도와줘야 된다고. 이번에는 양서방이 정말 자신 있어 하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니까 한번 믿어주자고 했습니다. 아빠가 그렇게까지 말하시니 저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저러는 게 싫으면 저도 결국 이혼밖에 방법이 없는데 저도 이혼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본인도 뭔가 해보려고 하고 노력하니까 그걸 인정해주고 믿어주자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남편은 두 번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성공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열심히 영업을 하고 다녔어요. 저희 아버지가 아는 식당 사장님들이 많다 보니 아버지가 연결해준 거래처가 대다수였죠. 다 저희 아버지를 믿고 저희 남편과 계약을 했던 겁니다. 남편은 초반에는 굉장히 의욕적이었고 열심히 하는 듯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남편이 더 잘할 수 있게 응원해 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빠 도움으로 시작부터 거래처가 많았고 어려움이 없이 시작했다 보니 바로 게으름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다른 건 몰라도 적극적이고 성실한 줄 알았는데 본인이 대단히 노력하지 않아도 저희 아빠가 도와주고 거래처가 많이 있다 보니 일은 뒷전이고 놀러 다니기 바쁘더라고요. 이런 일들일수록 거래처 관리도 잘하고 신규 거래처도 잘 늘려가야 하는데 남편은 저희 아빠만 믿고 손을 놓고 있었던 거죠. 점차 거래처 관리도 잘 안 되고 마케팅에도 소홀하다 보니 당연히 거래처들도 하나둘씩 떠났습니다. 믿고 사람들 소개해준 저희 아빠를 봐서라도 남편은 더 열심히 해야 했는데 다 떠먹여준다 생각하니 오히려 해이해진 거죠. 저는 그런 남편에게 몹시 실망했습니다. 저희 아빠를 봐서라도 더 열심히 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었죠. 그맘때가 결혼 3년차 정도였는데 결혼 초반까진 아이도 빨리 가질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책임감 없고 허세에만 잔뜩 찌들은 남편의 실체를 알게 되면서 아이는커녕 결혼에 대한 깊은 회의감까지 가지게 되었죠. 큰 소리 탕탕 치고 아는 척 잘난 척이나 할 줄 알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었습니다. 생활비는 고사하고 돈 사고나 안 치면 다행이겠다 싶은데 고작 3년이었지만 저는 빠르게 지쳐갔고 내가 뭐 때문에 이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해야 되나 현타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는 와중에 남들 눈을 신경 많이 썼던 남편은 SNS에 제 사진을 잘 올렸습니다. 엄청 사이좋고 다정한 부부인 척 하는 사진도 많이 올리고 저한테 이것저것 고가의 선물을 잘 해주는 것처럼 보이는 사진도 많이 올렸죠. 가정에 충실한 사랑꾼인 척도 하고 싶어하고 아내에게 이것저것 잘 사주는 능력자인 척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남들 눈에는 그럴듯해 보이고 싶어하고 있어 보이고 잘나 보이고 싶어하는 게 몹시 강한 사람이었어요. 실체도 없이 있는 척 잘난 척만 하니까 남편이 이해도 안 되고 한심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죠. 두 번째 사업을 유지라도 잘했으면 모르겠는데 결국 아빠가 소개해준 거래처들 하나둘씩 다 떠나고 신규 거래처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두 번째 사업도 몹시 어려워졌습니다. 직원까지 있었는데 직원 월급 줄 돈까지 없어서 저한테 빌릴 정도였죠. 결국 꾸역꾸역 유지하다가 사업을 정리했고 사무실도 내놓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진지하게 어쩔 생각이냐고 했는데 답도 없는 남편은 또 새로운 사업 구상만 하고 있었습니다. 사업병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한 번만 더 사업 어쩌고 하면 진짜 이혼할 거라고 했고 남편은 자기를 못 믿어주네 서운하네 그러더군요. 그 일로 대판 싸웠어요. 남편은 왜 자기를 못 믿어주냐는데 솔직히 믿을 구석이 어디 있다고 남편을 믿어주겠나요? 성실함도 책임감도 끈기도 없는 남편을 말이죠. 그 일로 남편과 사이도 안 좋아지고 저도 너무 힘들었는데 저희 부부 사이의 문제를 알게 된 아빠가 저를 불러서 그러시더라고요. 아빠네 식당 분점을 낼 생각인데 그 분점을 양서방이 맡아서 하면 어떻겠냐고요. 가게 관리만 하면 되는 거니까 괜찮지 않겠냐고 하시면서요. 저는 남편이 성실하지도 않고 책임감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믿고 아빠 가게를 맡기겠냐고 했어요. 하지만 아빠는 그 와중에도 저희 남편을 믿어주셨습니다. 직접 처음부터 하는 사업도 아니고 가게 분점을 맡는 거니까 양서방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을 거라고요. 저는 솔직히 실망도 너무 많이 하고 성격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혼까지 생각한다는 얘기를 아빠에게 했는데요. 아빠는 양서방이 외도나 도박처럼 중대한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집단에는 잘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된 거라면서 본인 스스로가 가장 힘들 수도 있다고 남편 편을 들어주셨죠. 그래도 사람은 착하고 너한테도 잘 하려고 하지 않느냐며 이혼까지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괜히 사업한다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 밑에서 월급 받는 게 양서방도 낫고 너한테도 낫지 않냐고 하시더군요. 아빠는 남편과 제가 싸우는 이유가 결국 남편의 사업병 때문인데 그걸 해결해주면 다 좋아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셨습니다. 어쨌든 아빠는 저희 남편을 믿어주고 기회를 주려고 하신 것 같았어요. 그 모든 것 결국 딸인 저를 위해서 그러시는 거였겠죠. 저는 이 얘기를 남편에게 전했고 남편은 역시 장인어른이라면서 자기가 진짜 잘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남자는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도 바친다는 소리까지 하면서 장인어른에게 실망시키는 일 없이 잘 해보겠다고 했어요. 저희 아빠도 잘해보라고 했고 본점으로 와서 교육부터 받으라고 하셨죠. 남편은 자기가 본점보다 분점을 더 키울 거라고 또 허세 가득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막말로 저희 아빠가 분점을 아예 준 것도 아니고 직함만 사장 주고 관리만 하라는 건데도 마치 자기 가게가 된 것 마냥 김칫국을 제대로 마시더라고요. 어쨌든 남편은 그렇게 교육을 받고 새로 오픈한 분점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점에서 교육받은 직원들이 가서 일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관리만 하는 거라 남편이 할 일이 많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따박따박 월급 받아오고 그 월급이 저한테 들어오니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남편이 사업한답시고 그러고 다니면서 제대로 된 생활비도 안 줘서 제가 버는 돈으로 생활비를 늘 해결하다시피 했었는데 이제 월급이 제깍제깍 들어오니 너무 좋았습니다. 남편도 생각보다 성실하게 일을 하는 것 같았고요. 아, 아빠 말 듣기를 잘했구나. 저 사람이 이제 정신 차렸나 보다 할 무렵이었죠. 저보다는 사실 저희 아빠가 남편을 많이 믿어준 건데 남편은 그런 저희 아빠와 저에게 제대로 뒤통수를 날렸습니다. 남자는 믿어주는 사람에게 절대 배신하지 않고 목숨을 바치네 어쩌고 하더니 분점을 맡고 1년도 안 돼서 제대로 뒤통수부터 때린 거였죠. 그 시작은 분점에서 일을 하시는 이모님의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모님은 강 실장님이라고 부르던 분인데 원래 본점에 계셨다가 분점으로 파견을 나가셨고 아빠가 초기 창업할 때부터 계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저하고도 잘 알고 거의 가족 같은 분인데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서 일을 그만두고 요양을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랫동안 저희 아빠 가게에서 일을 잘해주시던 분인데 그렇게 그만두신다고 하니 저도 마음이 너무 안 좋았죠. 그래서 작은 선물을 하나 마련했고 한번 가게 들러서 실장님께 드려야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실장님에게서 연락이 온 거였어요. 강 실장님, 수혜씨
많이 바빠요? 아니요. 외근 나갔다가 들어가는 참이에요. 아, 그렇구나. 아, 지금 가 계시죠? 제가 잠깐 들를까 하는데. 왜요? 강 실장님한테 드릴 선물도 있고, 뭐 큰 건 아니고요. 아유, 무슨 선물요. 됐어요. 사장님이 안 그래도 퇴직금이라고 두둑히 주셔서 미안하구만. 당연히 받으셔야죠. 지금 가게 맞으시죠? 그 말에 실장님이 잠깐 머뭇거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기 지금 어차피 브레이크 타임인데 가게 말고 건물 1층에 카페 하나 있던데 거기서 잠깐 볼까요? 나 할 얘기가 있는데. 가게 말고 따로 만나서 할 얘기가 있다고 하셔서 의아했죠. 무슨 얘기를 하시려는 걸까 궁금하기도 했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10분 뒤에 도착하니까 그때 뵐게요. 그렇게 실장님을 1층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실장님은 이상하게 표정이 상기되어 보이고 주변을 괜히 둘러보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왔어요? 얼른 앉아요. 가게로 가면 되는데 무슨 일이세요? 저기 수혜 씨, 나 이번 달 말이면 그만두는 거 알죠? 알죠. 내가 그만두기 전에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얘기하려고 보자고 했어요. 뭔데요? 실장님의 진지한 표정에 저도 사뭇 긴장이 되더라고요. 양 사장님 말이에요. 저희 남편요? 네. 저희 남편이 왜요? 가게에서 문제라도. 이거 나만 아는 것 같은데 오해도 아닌 게 내가 직접 봤거든. 뭘 보셨는데요? 우리 가게에 한 석 달 전부터 오던 직원 하나가 있어요. 이름이 이재경이라고 했고 대학교 졸업하고 무슨 회사 들어가려고 시험 준비한다고. 그러면서 알바 겸 일하는 거라고 하더라고. 네. 저는 처음 들어본 직원 이름이지만 제가 다 아는 건 아니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근데 내가 얼마 전에 뭘 봤냐면. 뭘 보셨는데요? 내 입으로 말하기가 좀. 뭔데요? 말씀해 보세요. 괜찮아요. 우리 가게에 직원들 탈의실 있는 거 알죠? 그럼요, 알죠. 퇴근하고 나서 내가 나갔다가 뭘 놓고 온 거야. 그래서 다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가게불도 다 꺼져 있는데 탈의실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 분명 다 퇴근했을 텐데 이게 뭔 소린가 싶어서 슬쩍 가서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 네, 양 사장님하고 재경 씨가. 그 말에 저는 입이 뜨악했습니다. 그 실장님은 거기서 남편과 그 직원 여자가 같이 있다는 걸 봤다는 거예요. 둘이서 진하게 포옹하고 키스를 하고 있었다고 했고 보통 사이 같지가 않다고 했습니다. 그 전까진 전혀 몰랐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이어지는 실장님 말은 더 충격이었죠. 나도 너무 놀랐고 그러고 가만 생각해보니까 재경 씨 했던 말이 좀 거슬리더라고. 그제서야. 뭐라고 했는데요? 이재경 씨가 원래는 취업 전까지만 잠깐 생활비 벌려고 일하는 거라고 했거든. 근데 언젠가부터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가게에 막 세세한 부분까지도 다 신경 쓰고 그러는 거야. 사실 사장도 아니고 직원들이 그렇게까진 하지 않잖아. 그래서 내가 우스갯소리로 재경 씨는 취업만 되면 그만둘 거라고 하더니 이 가게에 애정이 참 많나 보다 그랬었거든. 그랬더니 맞다면서 자기는 이 가게에 애정이 많다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최근에는 취업 준비도 잘 안 한다고 하면서 그냥 시집이나 갈까요 그러대.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는데 양 사장님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인 걸 내 눈으로 직접 보니까 얘가 괜히 일부러 그런 소리를 했나 싶은 거 있지? 그 말에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남편하고 그 이재경 씨라는 직원이 그렇고 그런 사이고 뭐 나중에 본인이 그 가게 안주인 자리라도 차지하겠다 그런 뜻으로요? 모르긴 몰라도 약간 그런 뉘앙스로 말했던 것 같은 거야. 이제 와서 보니까.
어린 게 당돌하기도 하지. 하여튼 이건 내가 직접 본 거라서 소문도 아니고 나는 이걸 얘기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고민 많이 했거든. 사실 스쳐 지나가는 바람인 거면 내가 괜히 얘기해서 분란 만들고 가정 파탄나게 만들어서 좋을 게 뭐가 있어. 나도 괴롭지. 근데 그 후로도 가만 보니까 재경 씨 하는 짓이 사장님하고 보통 사이 같지는 않더라고. 그래서 수혜 씨도 알 건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실장님의 말에 저는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얘기를 듣는데 분노보다는 웃음이 먼저 나왔어요. 속으로 이 인간이 아주 가지가지 하는구나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실장님께 알겠다고 했고 그 길로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들은 거라 당연히 일도 손에 잡히지도 않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남편이 사업병에 걸려서 사업 말아먹고 다니고 대책이 없다는 생각은 했었지만 그래도 딴짓하고 다니고 여자 문제 만드는 인간인 줄은 몰랐는데 기가 막혔죠. 그것도 다른 데도 아니고 무려 장인어른 식당에서 말이죠. 그 식당에서 일하는 다른 직원분들 다 나랑 친하다는 걸 알면서 이런 짓을 대담하게 벌이다니 멍청한 건지 뻔뻔한 건지 아니면 자기 딴엔 잘 속이고 있다 생각한 건지 저는 남편이 바람을 폈다는 것보다 나를 이렇게 기만하고 저희 아빠까지 뒤통수 쳤다는 사실이 더 열받더라고요. 솔직히 길게 생각할 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식당 직원하고 바람을 핀 거면 볼 것도 없이 갈라서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이미 남편의 책임감 없는 태도와 숱한 거짓말들 때문에 정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는데 바람까지 피는 거면 이혼밖에 답이 없다 싶었죠. 어떤 정신머리여야 장인어른 식당에서 직원하고 바람을 필 수 있는 건지 정말 남편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무슨 정신으로 퇴근 시간까지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눈물이 나거나 슬픈 것보다 내가 왜 이 남자랑 결혼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결혼 전에 보였던 그 자신만만한 모습,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던 그 남자다운 모습, 저는 그 모습에 콩깍지가 제대로 씌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그냥 남들 보는 눈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었고 스스로 포장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남편이 굉장히 애처가에 능력도 좋은 사람인 줄 알지만 실상은 사업한답시고 매번 말아먹고 큰 소리만 탕탕 치더니 이제는 바람까지 피우는 거였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뭐라도 해보려다고 저렇게 됐구나. 본인도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구나 싶어서 안쓰러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 생각한 게 무색하게도 남편은 가게 여직원이랑 무려 가게 안에서 바람을 피고 있었던 겁니다. 더 이상은 같이 살 이유가 없다라는 결론을 바로 내렸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놀라울 정도로 빠른 판단이었죠. 하지만 이혼을 할 때 하더라도 책임 소재는 확실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실장님을 통해서 그 여자 정보를 받았습니다. 이력서가 있다 보니 그 여자에 대한 정보를 아는 건 어렵지 않더라고요. 이름, 연락처, 주소 등등 소송을 대비해 다 모아놨죠. 저는 최대한 남편 앞에선 티내지 않고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실장님이 직접 목격하긴 했어도 증거가 있는 건 아니니 제가 모아야 했죠. 저는 조용히 남편의 블랙박스와 폰 등을 뒤져가며 증거를 모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알 거라고는 생각도 못해서 폰을 아무렇게나 잘 뒀고 그 여자랑의 대화 등도 철저하게 지우진 않았더군요. 그게 참 어처구니 없으면서도 한편으론 나한테 잘된 일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외도 증거를 차곡차곡 모았어요. 그러면서 알게 됐는데 그 여자도 보통은 아니더군요. 순진하고 어린 여자를 저희 남편이 말빨로 꼬신 줄 알았는데 그 여자애도 상당히 여우더라고요. 어차피 시험 준비해도 잘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저희 남편이 운영하는 장사 잘 되는 가게가 있다 보니 차라리 저희 남편을 꿰차는 게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았습니다. 저희 아빠가 사위 면세워주려고 따로 월급 사장 얘기 같은 건 안 했기에 직원들도 그냥 남편을 사장이라고 하고 대했거든요. 그 여자애도 저희 남편이 그냥 사장인 줄 알았던 것 같았죠.
남편은 그 여자한테 어차피 집에 가도 저랑 얘기도 안 한다느니, 정도 없다느니, 잠자리도 안 가져서 애도 없다느니 하는 소리를 잘 떠들었고, 그 여자애는 와이프 정리하고 나랑 살자. 내가 가게 일 도와줄 테니 같이 운영하자는 소리도 곧잘 했더라고요. 남편도 좋다고 하고 있고요. 지들 가게도 아니면서 아주 지들끼리 김치국 퍼마시고 핑크빛 미래를 그리고 있는 게 꼴 같지도 않았죠. 그렇게 이래저래 증거들을 모았고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하겠다 싶을 때 변호사 사무실 가서 상담하고 상간 소송부터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친정 부모님께도 말씀드렸어요. 당연히 저희 부모님도 놀라시고 특히 저희 아빠가 몹시 분노하셨죠. 못난 사이 믿어줬는데 결과가 이런 배신이니까요. 아빠는 당장이라도 그것들 쫓아내겠다고 하시는 거 제가 말렸습니다.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한테 괜히 힘 뺄 필요 없고 법으로 해결 보는 게 제일 깔끔하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선택한 결혼이니까 이혼도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빠는 알겠다며 도울 게 있으면 돕겠다고 얘기를 해주셨죠. 그리고 얼마 뒤 저는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한동안은 저도 가게에 찾아가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그 여자 얼굴도 볼 겸 남편한테 마지막 얘기도 전할 겸 찾아간 거죠. 제가 가니까 실장님이 저를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왔어요? 네, 저희 남편은요? 아마 화장실 갔을 거예요. 그렇게 제가 기다리면서 다른 직원들하고 인사를 하고 있으니 그 재경이라는 여자도 오더라고요. 그 여자랑은 처음 보는 거였습니다. 그 여자는 어리둥절해하며 저를 받고 실장님이 사모님이라면서 그 여자에게 저를 알려주더라고요. 그 말에 그 여자는 아 하더니 띠껍게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 겁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죠. 이재경 씨? 네. 처음 보네요. 여기서 일한 지는 한 넉 달 됐다고? 아, 네. 나 누군 줄 알죠? 네. 내가 누군데요? 제 물음에 그 여자는 황당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사모님이시라고. 맞아요. 그러면 내 남편이 유부남인 건 잘 알고 있겠네요. 그 말에 그 여자는 눈빛이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뭔가를 알고 묻는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죠. 예단 빌라 살죠? 부모님이랑. 그 말에 그 여자는 어떻게 알았냐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소장 보내려면 주소가 필요해서요. 아마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갈 거예요. 네? 그게 무슨... 진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제 말에 거기 있는 직원들도 웅성거렸죠. 실장님만 고소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고요. 어떤 여자랑 식당에서 눈이 맞았는지 궁금해서 와본 거예요. 얼굴 봤으니 됐어요. 소장 갈 테니까 답변서 잘 써서 보내고. 그 와중에 남편도 오더니 당황한 표정으로 저에게 오더라고요. 여보, 왔어? 어쩐 일로? 당신한테도 할 말 있어서 왔어. 나한테? 뭔데? 저는 웃으며 또박또박 얘기했습니다. 이 가게에서 나가. 그리고 집에서도 짐 싸서 나가고. 우린 이혼이야. 제 말에 남편은 눈이 동그래졌죠.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모르는 줄 알았어? 가게에서 대놓고 바람 피는데 내가 모를 줄 알았던 게 신기하네. 긴 말 안 할게. 개망신 당하기 전에 이 가게에서도 나가고 집에서도 나가. 집 지분도 당신 거 없는 거 알지? 애초에 결혼할 때 갖고 온 돈도 대출이었고 그 대출마저도 내가 거의 갚았잖아. 사업병 걸려서 돈 말아먹고 다닐 때 내가 묵묵하게 일해서 생활비 벌고 대출 갚고 그랬는데 그 최후가 이런 거구나. 당신한테도 소장 갈 거야. 위자료 낼 준비하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이혼이야. 남편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여보, 뭔가 오해가 있나 본데. 네가 이 여자랑 나눈 대화 내가 다 봤는데 오해는 뭔 오해야. 게다가 얼마나 발정났는지 가게 안에서까지 뒹굴었다면서. 아니야, 나 그런 적 없어 여보. 일단 우리 얘기를 좀 하자. 이러지 말고. 나랑은 더 이상 할 얘기 없어. 할 얘기 있으면 이 여자랑 해. 앞으로 나랑 헤어지고 이 여자랑 잘 해봐야 될 테니까.
이봐요, 이재경 씨. 내 남편 너 가지세요. 참, 근데 둘이 대화하는 거 보니 나 이혼시키고 네가 이 가게 관리하겠다 어쩐다 그랬지? 이 인간이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우리 아빠 가게야. 이 인간은 그냥 월급 받는 월급 사장이고 이 인간이 입을 참 잘 털었어. 되게 있어 보이게. 너도 그거에 속았나 본데 원래 사기꾼들이 입을 잘 털거든. 너 무슨 회사 들어가기 전까지만 여기서 일한다고 그랬지? 상간 소송까지 당한 것도 기록에는 남을 텐데 나중에 취업에는 문제 없을까 모르겠네. 물론 그 머리로 취업이 될까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가 이혼해 줄 테니까 이 남자하고 미래 계획 잘 그려봐요. 참고로 이 남자 사업병 장난 아니고 답도 없거든. 그건 알고 있으라고. 제 말에 그 여자도 놀라더라고요. 그게 무슨... 이 가게가 사장님께 아니라고요? 그래. 그러니까 너도 짐 싸서 나가. 그 여자는 몹시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상간소송했다고 할 때보다 더 놀란 얼굴이었죠. 사장님, 저한테 얘기한 거랑 다르잖아요. 이 가게 사장님 거라면서요. 야,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 넌 그러고 가만히 좀 있어. 남편은 그 여자한테 소리를 지르더니 저를 붙잡더라고요. 미안하다, 얘기 좀 하자. 쟤랑은 아무 사이 아니다 그러고 있는데 참 가짜났습니다. 본인이 사장이고 저랑은 이혼할 거고 저 여자한테 이 가게 같이 운영하면서 살자고 신나게 들이댈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그런 적 없다고 저를 붙잡는데 이 인간은 끝까지 나를 우습게 보는구나 싶어서 더 열받더라고요. 그 와중에 그 여자는 남편더러 왜 자기를 속였냐고 난리치고 남편은 그 여자더러 좀 닥치라고 하고 있고 둘이서 그러고 싸우는 꼴이 아주 가관이었죠. 저는 아빠한테 연락했고 아빠도 가게로 당장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빠가 한달음에 가게로 오셨고 아빠는 오시자마자 남편한테 꺼지라고 했어요. 남편은 그 와중에도 사태 파악이 안 되는지 장인어른 하면서 매달리는데 저희 아빠가 멱살을 잡았습니다. 네가 내 사이였을 때나 이해해주고 좋게 봐주려고 했던 거지. 이제 너는 내 사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운영하라고 맡긴 가게에서 직원이랑 놀아나고 내 딸 배신하고 그러면서 나더러 장인어른? 이걸 그냥... 아빠가 남편을 한 대 치려고 하시길래 제가 말렸습니다. 남편이 맞는 건 문제가 아니지만 괜히 폭행 시비로 아빠에게 문제 생길까 봐요. 아빠는 남편에게 저 여자랑 둘이서 당장 꺼지라고 했고 남편은 결국 아빠의 불호령에 그 가게를 도망치듯 떠나야 했습니다. 그 여자도 같이요. 저는 집에서도 남편 짐 싹 정리해서 밖에 내다 놨고 그 집 안에는 이혼 서류도 끼워놨어요. 남편은 이혼 못한다고 하면서 잘못했다고 그리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쫓아내는 건 잘못된 거라고 난리를 쳤죠. 저는 안 입고 오면 법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 그 여자가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가 와서 자기도 속았다고 울고불고 하더라고요. 유부남인 건 알았지만 곧 이혼한다고 했고 그 입바른 소리에 자기도 속았다고요. 어찌됐든 유부남인 거 본인도 알았으면서 이렇게 억울해하니 더 어이가 없었죠. 저는 그렇게 억울하면 남편 상대로 따로 소송을 진행하라고 알려줬습니다. 네가 유부남인 거 알고 내 남편하고 놀아난 건 명백한 사실인데 억울할 게 뭐가 있느냐고도 했죠. 그리고 내가 너한테 건 상간소송은 취할 생각이 전혀 없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이혼남 되면 내 남편 잘 간수해서 살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가 미쳤느냐고 쥐뿔도 없는 그런 인간을 자기가 왜 가지냐고 더 난리더라고요. 남편도 그 여자도 알량한 진심도 없으면서 그러고 놀아났다는 게 참 어처구니가 없었죠. 하여튼 저는 끝까지 위자료 소송도 진행했고 남편과는 법적 다툼 끝에 결국 제 승소로 이혼도 했습니다. 당연히 남편과 그 여자로부터 위자료도 받아냈고요. 아마 그 여자도 남편에게 구상금 청구를 했던 것 같은데 남편과는 그 후로 따로 연락하지 않아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네요. 저는 저의 다사다난했던 이혼을 마무리하면서 참 콩깍지가 무서운 거구나 느꼈습니다. 이제 와서 보면 남편이 떠들어대는 그 잘난 척이며 있는 척들이 다 알맹이도 없는 속빈 강정 같은 거였는데 저도 너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남편을 만났던 것 같기도 해요. 물론 결혼이라는 게 반쯤은 장님이 돼서 하는 거라고도 하지만요.
남편에게 실망한 게 너무 많아서 이혼할 때도 아쉽거나 슬프기보다 오히려 가뿐하고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저 인간 뒤치다꺼리 안 해도 되겠구나, 속 썩일 일 없겠구나 하면서요. 자기를 믿어준 사람한테 보란듯이 배신한 남편이 앞으로 어떻게 살지는 불보듯 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남들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발버둥치며 살겠죠. 제대로 된 내실은 전혀 없으면서 말이에요. 그런 남편하고 이제라도 정리한 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제 이혼을 두고 저희 아빠가 그러시더군요. 아니다 싶을 때 끝내는 것도 용기라고요. 아빠 말씀도 맞는 것 같고 또 저에게 늘 힘이 되어주고 저를 믿어주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저희 부모님께 더욱 잘하고 걱정 끼쳐드리지 않게 노력하며 살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